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주요 뉴스 간단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제목은 북한 경제위기 신호 국채 발행입니다. 사회주의 국가 북한이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소식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무려 17년 만에 국채 발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년 국채를 발행한다라고 했으면 이게 또 이슈화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17년 만에 하다 보니까 이거 왜 하지? 경제위기 겪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 막 지금 나오기 시작해서 이 내용 설명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시작해 볼게요. 북한은 일본처럼 가까우면서도 정말 먼 나라예요. 정보 폐쇄성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 나오고 막 계속 막 불이 지피면서 사망했네 뭐했네 뇌졸중 왔네 막 그랬고 뭐 국회의원이 뭐 이거 이제 끝났습니다 그랬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아무 일 없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대로 막 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우리가 북한에서 막 들려오는 거 100% 아닙니다. 북한이 내보내는 정보 자신들의 입맛대로 막 의도대로 하기 때문에 이거 100% 맞습니다. 이야기 못해요. 이제 경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북한 경제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어떤 이미지입니까? 경제 붕괴예요. 체제 경쟁, 남한과 열심히 막 앞치락 뒤치락 하다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악수를 두더니 90년대 경제 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된 그 시너지 효과에 그동안 골마왔던 문제가 같이 터지면서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죠. 시스템 붕괴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지금 이 이미지처럼 말이에요. 그게 딱 떠올리실 거예요. 20년이 지난 지금 북한 매번 평양 중심으로 과거의 문제점 극복하고 아픔 치유했고 이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평양 모습 보여주면서 유일한 매스컴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막 보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바보 아니기에 이거 속지 않습니다. 평양에서 거주하고 있는 200만 인구 북한에서 선택받은 특권층이잖아요. 근데 지방 모습은 하나도 안 보여주고 자꾸 평양만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딱 답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방이 정말 발전되고 괜찮았다. 그러면 북한 TV에서 지방 현대화 작업 막 영상 나오고 이거를 선전선동에 써먹으면서 막 김정은 이야기 하면서 난리 쳤을 거예요. 그쵸? 그게 아니다. 간단하게 우리는 북한 경제는 평양만 이렇게 보여주기식 특권층 이것 때문에 여기만 키우고 나머지는 여전히 바다 그 밑으로 향해 가고 있구나. 북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경제 답이 없구나 라는 거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북한 경제 성장률 추이 고도 성장하는 모습 나와주는 게 아니라 답보 상태로 자꾸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크게 봤을 때는 북한 경제 성장 야 이거 진짜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현상 유지로 진짜 막 조금씩 정말 조금씩 굴러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냐?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북한 90년대 경제 위기,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서 인프라 완전히 붕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시스템을 바꾸거나 개혁, 뭔가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않고 현 체제 유지하면서 붕괴된 인프라를 끌고 가려고 하니 답이 나오겠습니까? 인프라가 붕괴된 이유가 사회 시스템, 현 체제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그 이야기인데 말이에요. 게다가 지하 자원이라도 언론 매체가 매번 보도하는 것처럼 무슨 뭐 천조가 있네 뭐 있네 엄청난 규모 이랬으면 이거 중국에 막 팔고 북한 시스템 유지하면서 인프라 다시 복구하고 경제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했다. 자원 없는 거예요. 뭐 이거 자원은 많은데 여기 인프라가 부족해서 이거 못 해서 채산성 생산 단가가 안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하 자원이 그렇게 많았으면 인프라 바로 이거 담보로 딱 끌고 오고 이거 해가지고 막 그냥 경제 굴릴 수 있어요. 그쵸? 사회적인 시스템은 유지해야 하면서 경제는 또 경제대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개혁 조치 같은 거는 나오지도 못하고 지하 자원은 풍부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인프라도 20년 전에 무너뜨린 거 이제 겨우 인력을 퍼부어 가지고 다시 요거 수습하는 상황이라 이거 크게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답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해서 다른 나라들의 자원과 기술을 사와가지고 경제를 다시 발전시키는 그 방향 말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북한 핵 보유 때문에 미국의 어마어마한 압박이 지금 가해져 있고 북한은 정상적인 교류를 다른 나라들과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미국 압박에 버틸 수 있는 중국이 뒤에서 계속 필수 물자라도 지원해주면서 조금이라도 교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현상 유지를 기본 목표로 하고 경제를 조금이나마 더 발전하는 그런 틀, 방향으로 지금 쭉 가고 있는 거예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이야기의 주제, 북한 17년 만에 국채 발행 시도한다 라는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국채라는 단어 들으면 바로 간단하게 무슨 생각부터 나옵니까? 아, 정부가 진짜 살림살이 못해가지고 이거 부채 또 발행하는구나 라는 게 떠오르실 거예요.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정부가 살림살이를 못하던 잘하던 국채는 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화폐 경제 시스템을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 말이죠. 북한 또한 만약에 화폐 경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굴러갔으면 국채를 매년 발행하고 돈을 굴렸을 거예요. 그런데 17년 동안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돈이 많아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리 없죠. 북한 돈이 없어가지고 난리인 나라인데 말이에요. 그러면 왜 북한은 국채를 그동안 발행하지 못했을까요? 답은 국채를 발행해도 사줄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북한 화폐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채 수요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다시 국채를 발행한다. 이유가 있겠죠. 또 이것도 기사부터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27일 미국 내 한 비영리 단체에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국가 수입이 줄자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국내 채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채권 발행 규모는 북한 예산의 60% 정도이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외화를 최대한 많이 회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100%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징조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낌새가 있다라는 거죠. 정부가 찍어내는 채권 대다수, 북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영기업이 떠안을 예정이며 정부 허가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신흥상인 세력, 돈주도 40% 강매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북한이 가장 최근에 발행한 채권 2003년 5월부터 11일까지 판매한 인민생활공채다라는 거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인민생활공채는 채권이기는 하지만 이자 지급 방식과 원금 상환 방법이 매우 독특하다라는 점이 또 나와요. 1년에 한두 차례 추첨을 하고 1등부터 7등까지는 채권 원금과 이자를 추첨 순위에 따라 더 지급하는 방식. 한마디로 북한이 채권을 발행하면 인기가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여기에 나오는 거죠. 이자를 어느 정도 챙겨주어도 야, 북한 화폐, 북한 정부 내가 이거 신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판국인데 아예 이자 이거 추첨순으로 어느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안 주겠습니다. 이러는 판국이니 누가 여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기사 내용을 정리하자면 북한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입이 줄고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더 난리가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돈을 어디선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해외에서는 빌려줄 가능성이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라는 거죠. 물론 정부 소스도 아니고 비영리 단체의 주장이니까 신뢰는 100% 일리가 없겠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가지고 왔냐?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뽑아낼 수 있는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북한이 국채를 발행한다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과연 경제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요. 너무나도 빈약한 내수 경제에 신뢰가 전혀 가지 않는 북한 화폐를 사라고 정부가 막 압박하고 강요하는 상황에서 반강제적으로 막 돈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채권 막 이렇게 하고 돈이 돌고 그 시스템 작동이 되긴 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 답은 뻔히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걸 아는데도 막 밀어붙이고 만약에 계속 감행한다. 그러면 이거 어떤 효과를 노리면서 추진하는 걸까요? 화폐 주권을 조금이나마, 정말 조금이나마 북한 정부가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수순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크게 봤을 때는 북한 정부가 계획 경제를 다시 한번 주도적으로 펼치는 첫걸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북한이 내수에 돌고 있는 외화를 타겟팅해가지고 빨아들이겠다라는 뉘앙스와 차근차근 이거를 강매해가지고 다시 돈을 또 찍어내는 그런 행위, 뉘앙스, 요거를 포착하면 나온다라는 거죠.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 북한이 만약에 정말 만약에 17년 만에 채권을 발행한다면 표면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위기 이것 때문에 발행한다라고 하지만 애초부터 북한 경제는 비상식적인 경제로서 이거 위기는 매번 계속 발생되고 있는 그 상황인 거고 국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이거 매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자를 다 지급하고 그런 게 아니라 추첨식으로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거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매력이 하나도 없는 상품이지만 반강제 할당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교환비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효과는 전혀 없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감행하면 북한 내부에 있는 외화 견제하기 위해서 빨아들이기 위해서 딱 할당한다라는 거고
이건 북한 화폐의 신뢰성을 조금이나마 높이기 위한 작업, 계획경제의 첫걸음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북한 경제위기 신호, 국채 발행, 요 영상을 통해서 17년 만에 국채 발행 이야기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위기 신호다라는 거. 하지만 이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주제 해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씩 전문화된 다시 이야기 이렇게 리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